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괜찮았었죠. 근데 미국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라는 뉴스.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하향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좀 많이 올랐죠.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갑자기 트럼프가 그런 얘기하면서 관세 90일 늦춰준다 이런 얘기하면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쭉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월요일 날 갭으로 확 떠서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올라왔습니다. 자, 조금 쉬고 싶을 때가 됐는데 거기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한 겁니다. 즉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때린 격, 그런 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미국 신용등급 관련해 갖고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죠. 원래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거라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3대 신용평가사가 무디스가 있고, 그 다음에 S&P가 있죠. 그 다음에 피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S&P에서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어요. 그때는 시장이 진짜 경기를 냈었습니다. 막 제 기억으로 8% 정도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어갖고 스페인이 망하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있었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완전히 경기를 냈었는데 피치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요건 2023년도에 8월 달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때는 그 전에 여기서 한번 맞아봤잖아요. 한번 맞아보니까 조금 하락은 했는데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1% 내외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거의 어떤 영향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근데 이 무디스라는 회사가 가장 큰 회사예요. 신용평가 회사들 중에는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무디스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좀 다른 쪽들보다는 영향력은 클 수 있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일단 여기서 좀 전에 한번 그랬던 부분들이 있고, 한 18개월 정도 전이죠. 그때 무디스가 신용 등급 전망에 대해서 이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네 신용 등급 내려갈 수 있어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신용 등급 전망을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난 다음에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그 사이에 신용 등급을 하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딱 18개월 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기조 자체를 흔들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일본 한 0.68% 정도 하락 마감했죠. 대만 시장 역시 마찬가지 1.4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따로 노는 애들이기 때문에 0.12포인트 정도 올라왔네요. 자, 그래서 일단 중국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대만, 자, 이 세 개의 국가에 좀 조정 분위기로 이렇게 조정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음선 하락했거나 또 하락하면서 음선이 발생됐습니다. 요거는 아침에 조금 덜 빠져 시작했었죠. 선물 기준으로 한 1포인트 미만, 2포인트 미만으로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요. 장 초반에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덜 빠져서 시작했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강등 관련해 갖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니까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좀 조정을 받고 싶을 때, 울고 싶은 때 뺨 한 대 맞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요 조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폭이 아주 크거나 뭐 길게 가면서 시장을 괴롭히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랐어요. 자, 보시면 여기. 자, 전고점 근처에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데 밑에 보시게 되면 242평선이 바로 받치고 있죠. 자, 오늘 장중에는 이 242평선에 지지선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종가 기준으로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수급 상황이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는 조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일자별로 나오네요. 자, 보시게 되면 1,600억 정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요. 요거 시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별로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장중에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팔았고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 좀 재미있는 수급이 나옵니다. 어떤 수급이 나오느냐? 여기 시간대별로 나온 겁니다. 자, 장 초반에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외국인인데요. 자, 여기 2천억 정도를 샀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오전장에 요걸 좀 순매도로 돌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막 좀 매수를 하다가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은 쭉 밀렸어요. 그랬다가 또 여기 순매수로 오전장에 살짝 박혔다가 여기가 한 마이너스 1,500억 정도 됩니다. 1,500억 정도 되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종가 무렵에는요. 2시 반 넘어서는 또 사요. 자, 또 사면서 종가에는 한 1,403억 정도 외국인들 순 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요. 오늘 이 선물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 있죠. 미결제 약정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 외국인들이 매도 한참 칠 때 그때 미결제 약정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에 매도할 때도 야, 이거 시장 두들겨 맞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야, 뭐 미국의 신용등급도 좀 강등당하고 그랬으니까 이쯤에서는 뭐 한 번 정도 챙겨볼까? 자,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장 막판에 자, 순 매수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1,400억 정도 매수 전환했으니까 작은 물량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은 이 선물 시장에서는 사고, 현물 시장에서는 오전장보다 매도 규모도 조금 줄어들었죠. 자, 그런 상황이니까 이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 밑에 보시게 되면 뭐가 걸리는 게 많죠. 밑에 보면 자, 쭉 반등 나왔고 지금 주요 이동평균선은 다 돌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20선, 120선, 60선, 240선까지 다 돌파가 된 상태고 지금 현재 상황은 242평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요. 20선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 60선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좀 돌아 나오는 모습입니다. 122평선도 돌아 나왔죠. 자, 이런 모습은 지금 미국발 신용 등급 관련해 갖고 하락을 하더라도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구간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22평선을 좀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탈하더라도 240선이 1차로는 2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 거고요. 2차로는 또 60선, 120선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조정이 있더라도 전에처럼 우리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장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지받을 구간들이 다수의 지지선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좀 받는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장 마감 무렵에는 보시게 되면 여기 122평선을 회복을 냈죠. 장중에 좀 이탈했다가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이 장중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122평선을 장중에 이탈했다가 회복한 모습이었는데 물론 코스피 시장보다는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코스피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그보다 좀 더 많은 매수를 해줬으니까. 자, 이 코스닥 시장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지난주 목요일 날 1,400억, 금요일 날 2,009억, 오늘 496억 정도를 외국인들은 매도했습니다. 요것도 분으로 좀 쪼개놓고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매도를 했었어요. 2시 정도에. 그랬다가 매도 규모를 계속 줄이는 모습이고 장 막판에 들어서 매도 규모를 훅 줄였죠. 매도 규모를 많이 줄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선물이었네요. 코스닥 시장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한 1,000억 이상 정도 1,000억 정도 순매도였습니다. 그랬다가 오후장에 좀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보시게 되면 오늘 종가가 369억 정도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장중에 많이 팔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선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많이 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AI하고 관련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을 잘 고르면 되죠. AI하고 관련되는 신성장 산업 위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려도 이쪽에 물려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2차 전지 섹터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이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소재 업종들 요런 쪽은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셀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 1,8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차세대 전지요. 그러니까 저게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한 1,800억 정도 차세대 전지 상업화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어서 거기에 일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또 지금 2차 전지가 아까 지수 차트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2차 전지 쪽은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약간의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쪽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좀 회복이 좀 돼야 되는데 좀 되게 안타까운 뭐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살펴보면 2차 전지 쪽이요. 제가 삼성 SDI 한 종목만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아까도 전고체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전고체 배터리. 자, 이게 2차 전지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를 무조건 수익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당하기 되게 쉽습니다. 주식 투자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나중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을 꼼꼼히 좀 따져보고요.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주식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리스크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빠질 만큼 되게 많이 빠졌어요. 삼성 SDI도.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 가격이 나왔던데 14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계좌에 워런트라는 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삼성 SDI 유상 청약이 있는데 자, 우리도 좀 이거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도 청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하시면 되죠. 청약을 해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들고 가신다라면 사실 지금요,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가 보시면 여기 PBR이라는 지표가 있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코스피가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쩌고 그런 얘기들 막 하지 않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주당순 자산이 나옵니다. 자, 여기 BPS가 주당순 자산이에요. 쭉 보면 이 기업이 계속 흑자가 나니까 주당순 자산은 계속 늘어나겠죠. 뭐 23만 9천 원에서 26만 7천 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28만 5천 746원이네요. 자, 이거 지금 삼성 SDI라는 기업이 나 장사 안 해. 머리 아파서 나 장사 안 할래. 그러고 있는 것들 다 팔고 매출 외상 준 것들 이런 것들 다 회수하고 채권 다 회수하고 그다음에 진 빚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빚 다 갚고 그렇게 해서 딱 청산을 하면요. 28만 5,746원이라는 게 한 주당 내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죠. 굉장히 쌉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물론 그 유상 청약을 하게 되면 그 물량이 상장되게 되면 조금 희석되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지금 얼마쯤 될까요? PBR 기준으로 살펴보면 만 0.6배, 0.7배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성장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따지면 더 빠질 것도 없을 거예요. 더 빠질 것도 없을 거고. 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 우리 이 삼성 SDI는 한 2027년도 정도를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청약한 물량이 있죠. 그거는 그중에 4,600억 정도는 전고체 배터리 공장에 설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쓰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성 SDI는 낮은 PBR. 자, 이 얘기인즉슨 크게 더 빠지거나 그럴 거 없다. 대신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쪽에는 삼성 SDI 한 종목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거 하나 정도는 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 ETF를 하나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솔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응급제. 자, 요겁니다. ETF인데요. ETF라는 거는 여러 개 2차 전지면 2차 전지의 주요 종목들 쭉 이렇게 모아놓은 펀드죠. ETF가 상장지수 펀드니까요. 자, 여기는 전고체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 요런 게 들어있어요. 비중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나오죠. 자, 요게 ETF 편입 비중입니다. 삼성 SDI가 22.53% 정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자, 여기 18.5% 정도,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CIS 쭉 이렇게 요런 종목들이 요만큼의 비중으로 편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주식이요. 이것저것 막 사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뭐든지 미래가 크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식시장이라는 게 성장을 먹고 이 주가라는 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도 잘못하면 아직까지도 엉터리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잘못 걸리면 아직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별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딱 짜서 요것도 전문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짜는 거니까 좀 더 낫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전고체 배터리하고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 있는 요런 ETF 같은 거, 요런 거는 차분하게 사 모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웬만한 종목보다 이쪽이 나중에 업황이 괜찮아지게 되면요, 이쪽의 수익이 훨씬 클 겁니다. 자, 다음 AI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는 여러분들 어제 대선 토론 보셨죠? 거기에서 AI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없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던데,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맞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AI 투자 관련해 갖고 뭐 전에 100조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전자 계산기처럼 이 AI를 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AI는 저 챗GPT 이런 거를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자 전부 다 이 펀딩을 해갖고 AI 모델을 새로 만든다 그래요. AI 모델을 만들어서 자 여기서 저 참여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새로 우리나라의 머리 좋은 분들, 잘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한테 이걸 새로 만들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만들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냥 AI를 뭐 편하게 전자계산기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AI는 이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그런 섹터예요. 자, 그래서 이 AI 쪽 같은 경우는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기는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한 번씩 시장이 미칠 때가 있어요. 미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98년도 하반기부터 2000년대 초까지 코스닥 시장 그때 IT 버블이 있을 때 자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는 시장이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 미칠 때 뒤에 쫓아 들어가면 그거 진짜 깡통나기 딱 좋습니다. AI 쪽에서도 한번 그런 시세가 그런 정말로 핫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에요. 지금. AI 투자를 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AI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 하면 지금 저도 뭐 로봇 쪽도 그렇고요. AI 쪽도 그렇고 조금 걱정되는, 우려되는 그런 종목들도 꽤 있어요. 그 과거에도 항상 보면 이상한 종목들, 이런 것들, 뭐 무슨 옛날에 코스닥 버블이 있을 때, 닷컴 버블이 있을 때, 뭐 무슨 컴이다, 무슨 넷이다, 그러면 막 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 퇴출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AI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실적도 되게 잘 나와요. 실적도 뭐 영업이익 기준 500억 이상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성향 가지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또 하나 종목 더 보면 LG CNS를 좀 보면요. 자, 요거 상장된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 안 됐죠. 2월 5일입니다. 제가 원래 신규 상장 종목들은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 이유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거는 LG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큰 리스크 이런 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실적 부분 보시게 되면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요거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매출은 한 10% 조금 넘게 늘었어요. 전년 동기보다. 근데 전년 동기에 영업이익이 323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번 올해 1분기에요. 789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요거는 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그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였고요. 자, 그리고 이 LG CNS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후보가 퓨리오사 AI에 갔을 때 그때 LG 엑사온을 그 퓨리오사 AI에서 만든 그 NPU죠. 자, 레니게이트라고 이름을 지었던데 그게 NPU입니다. 그걸로 구현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막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나오던데 그 LG 엑사온 요건 AI 모델입니다. 요걸 만들 때 LG CNS가 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신한은행이요. 요쪽에 챗GPT 기반의 모델을 구축을 했는데요. 기반은 챗GPT 모델입니다. 요거를 신한은행 내부에서 쓸 수 있게끔 요렇게 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거를 LG CNS가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저런 부분들도 이 AI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뭐 얼마 전에는 클라우드 쪽 뭐 이런 쪽을 좀 구현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AI 쪽에서 조금 종목을 모르겠다.
나는 불안한 거 싫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나 LG CNS나 이런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 신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다 AI 그러잖아요. AI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후보 보셨습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수혜주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이나 뭐 성장성 갖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모르시면 아까 두 종목 말씀드렸죠.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녁에 야인시대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